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편지를 쓰고 며칠 동안 내내 우편함을 들여다보는 일, 사진을 찍고 현상소에가 필름을 맡기는 일, 인기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 온 가족이 시간 맞춰 텔레비전 앞에 둘러앉는 일, 그 시절 지금의 어른들이 그들만의 청춘을 보내고 있을 때의 이야기들이죠. 살아본 적도 없는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지니게 되는 건 우리가 뭐든 신속하고 편리해져 버린 이 시대를 오히려 피곤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느리게 흐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숨을 고르고 조금 더 오래 순간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요. 스치듯 지나가 버리는 영상들에 지쳐 활자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유행처럼 번진 독서 문화, 텍스트입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패널 소개부터 해야겠죠? 우선 저는 MC를 맡은 원리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밀리의 서재 담아놓기 마스터 문희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점에서 책 사기 전문 출판사의 빛과 소금을 담당하고 있는 살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서점 구경 전문 새싹입니다. 와.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텍스트입이라는 주제 아래 모였잖아요. 그러니 독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다들 독서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네, 저는 또 지금 가을이잖아요. 전 독서 하면 딱 가을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 쓸쓸하고 뭔가 고독한 느낌? 가을에 그럼 책 좀 읽으시나요? 그거는 이제 새싹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요즘 더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독서를 하기가. 뭔가 좀 바쁜 시즌이기도 하고 이제 개강하고 막 정신이 없어서 좀 독서를 못하고 있지 않나. 약간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네, 부담으로 다가와요. 살구님은요? 저는 독서하면 약간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진짜 완전 도파민만 쫓는 도파민 중독자라서 독서라는 것 자체가 그거랑 좀 반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SNS 할 땐 좀 죄책감 드는데 독서하고 나면 좀 뿌듯한 느낌? 그래가지고 유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적 허영을 충족하고 싶을 때 좀 독서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지 않는 분이시라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 다들 무엇인가요?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돈의 속성이라는 네? 책인데요. 이게 우와. 옛날에 저희 아빠가 사주신 책인데 네. 한참 미뤄두다가 드디어 좀 꺼내보게 됐어요. 약간 오. 경제 지식을 좀 쌓고자 어떤 지적 허영심이죠, 이것도. 멋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먼저 네. 저는 오만과 편견 최근에 다 읽었어요. 오, 이게 어땠어요? 생각보다 엄청 긴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오. 드라마 보듯이 오. 봤습니다. 한 권짜리죠? 네, 한 권 엄청 오래 읽었어요. 오. 얼마나 오래? 저요? 한 달 읽었어요. 아, 진짜요? 새싹님은요? 저는 가장 최근에 금류라는 책을 다 오, 읽었고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 대도시의 사랑법 책을 다시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 살구님은요? 저는 제일 최근에 세계의 푸른 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게 아직 읽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약간 전개 방식도 독특하고 내용도 재미있어서 되게 몰입도 있게 읽고 있는 편입니다. 오, 다들 그래도 독서를 꾸준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을 테니까 독서를 혹시 자주 안 하시던 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하시던 분들은 우리 패널분들처럼 많이 하시던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알솔청잡 2화 시작해 볼게요. 다들 텍스트입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2024년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다시 책을 찾기 시작하고 새로운 독서 문화의 바람이 불며 텍스트입이 신조어로서 등장했잖아요.
텍스트입이란 독서를 통해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고 이를 타인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사회적 경험으로 여기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독서는 정말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죠.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독서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요즘은 불안 해소나 자기 개발의 수단처럼 하나의 가벼운 취미로 독서를 하고 있어요. 나아가 독서 모임, 교환 독서, 팬덤 독서, 독서 굿즈 소비, 독서 결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즐기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독서는 정답 없는 독서법의 시대를 열며 각자의 방식으로 책을 통해 경험을 확장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다채로운 문화로 진화하고 있어요. 맞아요. 최근 대형 서점의 시집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기도 했고 일부 온라인 서점에서는 10대 독자들이 시집 구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런 수치들을 보면 확실히 독서 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특히 이 부분을 보면 확 체감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큰 독서 관련 행사가 하나 있잖아요. 네. 뭐죠? 서울국제도서전? 맞아요. 바로 서울국제도서전이죠. 이 행사가 2024년에 이어서 2025년 약 15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 티켓이 전부 일찌감치 매진됐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진짜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 도서전 방문객의 70~80%가 2030 세대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둘러싸여 자라나서 직접 경험에 목말라 있는 세대죠. 관심사와 관련된 물건이나 장소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 선호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도서전이 젊은 세대의 이러한 욕망들을 충족시켰기에 2030 세대 방문객의 비율이 높았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도서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독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운영자의 취향과 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서점의 수도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 서점 트렌드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독립서점 수는 926곳으로 전년 대비 4.8%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독립서점이 꾸준히 대중의 수요를 받고 있으며 나만의 책 공간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죠. 운영자의 취향과 철학에 따라 큐레이션된 도서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독립서점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독립적인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또한 독립서점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 감각적인 인테리어, 독창적인 큐레이션을 통해 젊은 세대가 독립서점을 힙한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연스럽게 독립서점 방문은 읽기 자체보다도 경험과 기록의 행위로 소비되며 이는 텍스트입 트렌드의 확산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에 이어 여러 전자책 플랫폼 역시 최근 텍스트입 열풍에 맞추어 생성형 AI를 접목한 맞춤형 독서 서비스를 선보이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밀리의 서재는 AI 도파밍을 통해 대화형 챗봇 기반 독서 경험을 제공하며 방대한 도서 중 맞춤형 추천을 하고 독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리디북스는 AI TTS를 도입해 4가지 버전의 목소리와 최대 2배속 재생 기능을 제공하며 실제 사람이 읽는 듯한 몰입감 있는 오디오북 경험을 강화했어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을 넘어 AI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텍스트 소비 방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수치들을 들으니까 텍스트입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구나 싶어요. 하지만 꼭 이런 수치로 듣지 않더라도 살면서 저희가 직접 체감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자 조금씩 체감하는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 텍스트입의 열풍을 일상 속에서 체감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 독서 문화에서 어떤 게 가장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살구님부터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사실 서점에 되게 자주 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전보다 일단 서점에 오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엄청 많아졌어요. 주말에 이제 광화문 교보문고 가면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문제집을 사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진짜 약간 필요에 의해서 책을 사려는 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가족 단위로 와서 책 그 자체를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좀 서점에 산책하거나 놀러 오듯이 방문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서점 DP 면에서도 전에는 약간 정보성 도서나
아니면 베스트셀러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아예 유명한 작가, 한강 작가 존이 따로 있는 것처럼 작가별로 나눠놓거나 아니면 전에는 못 봤던 분류의 책들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점에 갔을 때는 이북 리더기 판매전을 따로 만들어 놓은 코너가 생긴 걸 보고는 이렇게 구성이 전과 달라진 거 보면서 독서 문화도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확실히 체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에 친구 따라서 독립서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평일 오후였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공간이 되게 감각적으로 꾸며져 있어서 곳곳에서 이제 사진 찍는 소리도 많이 들렸고 책을 사면은 엄청 예쁘게 포장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또 찍어서 SNS에 공유하는 걸 보면서 독서가 예전에 비해서 꽤 힙하고 트렌디한 문화가 되고 있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독서량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책을 구매하고 공유하는 행위 중심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독서가 자기계발이나 공부의 느낌이 강했다면 요즘에는 감성적 요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느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SNS에서 책이나 독서에 관한 콘텐츠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입 열풍을 가장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음사 인력을 구매해서 이제 매일 보거나 미음사 TV, 유튜브 미음사 TV를 구독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정말 많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서울국제도서전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방문한 걸 보고 아, 확실히 독서 붐이 왔구나 했던 것 같아요. 또 오디오북의 흥행과 같은 뉴스들을 볼 때면 독서 문화도 진짜 확실히 변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독서와 관련된 활동의 측면에서는 여러 종류의 독서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3년 전부터 친한 친구들이랑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같이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독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음을 느껴요. 또 저는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변화가 참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새싹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변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친구가 이북 리더기를 구매했다고 엄청 좋아했던 게 생각나는데요. 저도 한 2년 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꾸준히 이북 리더기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생일책, 해시태그별 비밀책, 또 누군가의 추천사로 이제 책을 선택하는 등 독립서점에서 꾸준히 있어온 시도들이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 서점에서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개인화 시대답게 읽고 있는 책이 드러나는 게 싫거나 이제 오염을 막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북커버나 북백 등 다양한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여전히 사람들이 책을 찾고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수치가 몇 프로 상승하고 방문자, 구매자 수가 몇 명인지 이렇게 따져보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독서의 유행을 느낄 때 확실히 문화가 바뀌어간다는 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약간 자극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왜 이렇게 텍스트입의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SNS에 책을 찍어 올리며 아날로그적 감성과 지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텍스트 힙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샵 북스타그램, 샵 독서스타그램과 같은 해시태그가 수백만 건 이상 사용되고 책에 대한 개인적 감상이 댓글과 공유를 통해 집단적 담론으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쵸. SNS가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광장이 돼가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북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도 덩달아 커지고 있고요. 특정 문구나 책 속 한 구절이 SNS에서 밈처럼 확산되면서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출판사와 독립서점 역시 이러한 소비 변화에 맞춰 SNS 맞춤형 이벤트나 해시태그 마케팅, 북토크 행사를 기획하여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힙이라는 독서 열풍은 디지털 피로감을 해소하려는 디지털 디톡스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이제 영상 위주의 자극적인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오히려 독서와 같은 아날로그적 감성을 통해 보다 무해한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독서로부터 얻는 즐거움 그리고 만족감과 관련하여 도파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도파민이란 독서와 도파민의 합성어로 디지털 콘텐츠 대신 책을 읽으며 느끼는 즐거움에서 새로운 만족감을 찾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콘텐츠 대신 도파민 터지는 책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 초민감자, HSP라고 하죠. 초민감자나 불안장애 테스트 등과 같이 불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사람들은 책 속으로 도피하듯 몰입해서 불안을 달래거나 책에서 해답을 찾으며 위로와 회복을 얻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독서의 효과는 연구에 의해 입증된 바도 있는데요. 영국 서섹스대 인지신경심리학 전공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은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비디오 게임 등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완화하는지 측정했고 실험 결과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책이 바로 독서였다고 합니다. 6분의 독서로 스트레스가 68%나 감소됐고 심장박동수가 낮아지고 근육 긴장이 풀어지는 등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단 6분의 독서로 스트레스가 그만큼이나 감소된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공개한 2024년 독서문화 통계에서 주된 독서의 목적 1순위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성인 중 15.8%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또 4.2%가 디지털 영상 콘텐츠의 피로감을 느껴서 독서를 한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이 또한 텍스트입 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텍스트입 현상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 패널분들도 실제로 독서를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느낀 경험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성인이 되고서는 청소년 때에 비해서 좀 자발적으로 책을 찾게 되고 애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이 저한테 이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기분을 주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현실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막 다 잊어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요. 저는 그럴 때 책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소설책을 통해서요. 어떤 소설은 읽기 시작하면 그 세계관으로 완전히 몰입하게 돼서 현실을 잊게 되는데 그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해방감을 느낀 것 같아요. 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 할 때도 있고요. 또 소설 속 인물들의 상황이나 생각을 통해 제 고민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고 인물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할 때는 아, 나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안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앞에서 말씀해주신 디지털 디톡스를 저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디지털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걸 벗어나서 좀 해방감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중교통에서 이제 핸드폰만 보지 않고 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새싹님은 어떠세요? 뭔가 소설을 되게 재밌게 읽으셨다니 네.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마음이 복잡할 때 책을 보면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좀 잘 모르던 고급진 어휘를 만나게 되거나 평소 생각하던 것들이 뭔가 수려한 문장으로 정리된 걸 봤을 때 좀 희열을 느끼기도 해요. 뭔가 맞아, 이게 바로 내가 느꼈던 감정이고 생각이야. 뭔가 이런 느낌이랄까요? 최근에 북카페에 갔다가 벽면에 붙은 책 문장을 보고 너무 좋아서 챗GPT한테 어떤 책이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인데 공감 가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이 진짜 편안했거든요. 그중에 한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새로 알게 된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 사람을 나무 삼아 한 계절을 난다.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은데요? 요즘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 기분 좋은 한 계절을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새싹님이 말씀해주신 구절을 들으니까 새싹님께 저희 청춘 PD아가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게 되네요. 그럼요. 저는 전에 너무 바쁘고 힘들 때 원리님처럼 현실을 잠깐 회피하려고 집에 있는 아무 종이책이나 들고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뭐 회피가 좋은 건 아니지만 책 속에 몰입하니까 현실의 고민에서 잠깐 벗어날 수도 있고 마음이랑 생각이 정돈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바쁜 일상에서 리프레시 되는 것도 있었고요. 사실 막 몰입할 만큼 재밌는 책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글을 읽고 멍 때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쁘게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도 많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책을 읽는 행위가 그런 마음들을 좀 차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살구님은요? 네, 저도 책 자체가 되게 그런 좀 차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앞에서 말해주셨는데 디지털 디톡스 할 때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확실히 책을 읽으면 좀 머리가 가벼워지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핸드폰을 오래 하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플 때도 있는데 책은 확실히 약간 책 자체에 있는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독서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고민이 많거나 아니면 괜히 마음이 좀 복잡해지거나 감정 정리를 하고 싶을 때 책에만 집중하려고 책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책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되게 비슷하네요. 책을 읽어서 꼭 대단한 해결법을 찾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해도 그 잠깐의 여유로움만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텍스트입 열풍이 불면서 개인적 행위였던 독서가 나아가 사람과 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텍스트입 트렌드는 패션, 플랫폼, 호텔, 식음료, 주얼리와 같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선 패션 브랜드에서는 미우미우가 대표적입니다. 미우미우는 밀라노에서 문화클럽을 개최하고 전 세계 8개국에서 책과 브랜드가 만나는 접점을 제공하는 팝업 스토어 서머리즈를 운영하며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메종 발렌티노에서도 2024년 인터내셔널 부커상 시상식을 후원해 예술과 문학을 존중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교보문고 강남점에 팝스토어를 열고 음료의 종류에 따라서 어울리는 문학작품을 큐레이션해 소비자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전통 화가자 전문점 카메야 요시나가는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 달려라 메로스에서 발췌한 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맞춤형 화가자를 제작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되게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에 더해 호텔업계는 북캉스라는 새로운 휴식 문화를 앞세웠는데요. 북캉스는 독서와 휴식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으로 단순히 객실 내에서 책을 읽는 차원을 넘어서 호텔의 다양한 공간에서 텍스트를 소비하며 여가를 즐기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신라호텔은 서울과 제주에서 각각 차별화된 북캉스 패키지를 선보였죠. 서울 신라호텔은 책과 음악을 결합한 뮤직 북캉스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주 신라호텔은 11월까지 야외 수영장 어덜트풀에서 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해당 프로그램은 수영과 독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소설 역시 미네랄 페이퍼로 제작된 방수서적을 비치하여 물에 젖을 위험 없이 독서가 가능하도록 기획했다고 합니다. 네, 북캉스라니 저도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독서가 하나의 문화로 급부상하면서 독서 굿즈 또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서울국제도서전 첫날 오픈런과 함께 수십 미터의 줄이 순식간에 생긴 곳은 다름 아닌 책갈피를 파는 작은 서점의 부스였다고 해요. MZ세대 사이에서 북구가 유행하는 가운데 책갈피에 이어 북백, 북커버, 북퍼퓸까지 다양한 아이템들까지 인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는 독서 관련 용품 판매량이 지난달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독서용품 시장은 2022년까지만 해도 위축세였으나 2023년 16.4%, 2024년 18% 등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2025년 들어 급격히 매출이 늘고 있고요. MZ세대 사이에서 독서가 취미이자 하나의 취향으로 자리 잡으며 관련 소비도 크게 증가한 거죠. 진짜 이런 독서 관련 제품들이 오히려 책을 읽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들 구매해보신 혹은 흥미로웠던, 사고 싶었던 독서 관련 굿즈가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독서 관련 제품들은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선물 받았던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에 보답하고자 저도 친구가 정말 가지고 싶어 했던 교보문고 향을 선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점에서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그곳에서의 좋은 감정을 함께 나누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따로 제가 사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북커버랑 책 전용 가방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평소에 책을 볼 때도 좀 구겨지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그냥 뭔가 탐나는 거 다들 아시죠? 저는 가방이 정말 많아서 책이 뭔가 안정적으로 딱 들어가는 가방이라는 부분에서 뭔가 책 전용 가방도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가방이 너무 많은 관계로 꾹 참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책 전용 가방은 아니지만 북커버랑 북파우치를 애용하고 있어요. 가방에 아무래도 많은 물건들이 들어가니까 책을 꺼내고 또 다시 집어넣고 하다 보면 책이 금방 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북커버, 파우치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책이 오랫동안 깨끗하게 보관되는 것 같아서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또 구매해보고 싶었던 굿즈가 하나 있는데요. 책을 펼친 모양의 문진이에요.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책을 읽을 때 저는 이걸 계속 붙잡고 있기가 좀 귀찮고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읽는 게 좀 느리기도 해가지고. 근데 그 문진을 책 위에 딱 올려두면 투명하니까 책 내용도 다 보이고 잡고 있지 않아도 되고 해서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문희님은요? 저는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북커버랑 북커버를 꾸밀 수 있는 핀 버튼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북커버가 생기니까 그걸 또 꾸미는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품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정말 다양한 굿즈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갖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 오이뮤의 한복 원단으로 만든 책갈피예요. 전에 서촌에 놀러 갔다가 소품샵 같은 곳에서 봤었는데 진짜 한눈에 딱 꽂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이책보다는 사실 전자책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만 진짜 이걸 위해서 종이책을 들고 다니고 싶다 느낄 정도였어요. 나중에 책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살구님은요? 네, 저도 사실 책갈피를 독서용품 중에서 가장 많이 샀던 기억이 나요. 조금 두꺼운 책들을 읽으려면 책 날개로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표시하다 보면 책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책갈피를 자주 썼는데요. 클립형으로 찝는 것도 사보고 그냥 스틱형으로 끼워놓는 것도 사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편한 건 그냥 책에 달려있는 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책갈피 중에서 귀여운 디자인도 많아가지고 수집할 수도 있고 책에 끼웠을 때 약간 귀엽고 예쁘면 나름 모은 보람이 또 있어가지고 자주 샀던 것 같아요. 요즘은 혹시 끈갈피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모르겠어요. 끈갈피라고 해서 이제 끈에다가 비즈 같은 걸 아, 끼워가지고 맞아. 책갈피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또 유행을 하길래 저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걸 애용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독서 굿즈나 책의 상태를 보면 이렇게 각자의 특성이나 독서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 서로의 성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 재밌겠는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굿즈들이 제작되지 않을까 기대되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텍스트입이 성행하는 중에 이를 두고 많은 해석 또한 따르고 있다고 해요. 일각에서는 텍스트입을 과시성 독서라 평가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출발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독서가 익숙하지 않았던 이들이 SNS에 게시할 이미지를 위해서든 독특한 책을 찾기 위해서든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고 읽는 행위 자체가 독서 진입 장벽을 낮추니까요. 맞아요. 특히 MZ세대에게 독서는 단순한 트렌드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종이책은 새로운 경험이자 레트로적 감각으로 인식되잖아요. 나아가 독서는 단순히 소비하는 행위를 넘어 문장을 기록하고 감상을 공유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적극적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텍스트입은 문해력 향상, 디지털 시대의 성찰력 회복, 그리고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 고유의 사고 능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향후 출판업계와 문화계가 이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일상적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경험과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텍스트입 열풍이 일시적 유행에 머무를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요. 골프, 테니스와 같이 최근 몇 년간의 트렌드가 짧은 주기를 가지고 등장 또는 소멸했던 것처럼 MZ세대의 소비 패턴 역시 빠른 확산과 함께 급격히 식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텍스트힙이 후행힙의 성격을 띈다는 분석도 있어요. 후행힙이란 한번 쇠퇴하거나 잊혔던 문화 요소가 다시 힙으로 재발견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LP, 디지털 카메라, 자개장과 같이 종이책 역시 일시적으로 재조명되는 대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출판업계 관계자는 독자와 창작자 모두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텍스트입 열풍이 일회성 유행으로 끝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사실 업계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은 굿즈나 이벤트 제작보다는 양질의 독자 개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하고 재미있는 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행에 기대어 단기적 성과만 추구한다면 출판 시장은 다시 얄팍한 소비 구조에 머물 수밖에 없으니까요. 독자가 책과 더욱 가까이 지내기 위해선 역시 그 사이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는 텍스트입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사고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또 좋은 효과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독서란 무슨 의미인가요? 네, 저에게 독서란 밀린 숙제 같아요.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지만 막상 하면 또 성취감도 있고 재미도 느껴지는 존재예요. 저는 평소에 책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니에요. 가끔 생각나면 또 몰아서 읽다가 푹 빠지기도 하고 바쁠 때는 또 몇 달 동안 읽고 살기도 하고요. 오만과 편견도 사실 이렇게 읽다가 한 달을 읽은 거거든요. 그러다 또 다시 꽂히는 책이 있으면 또 재밌게 읽고요. 이렇게나마 독서를 하는 게 어딘가 싶기도 하지만 요즘의 텍스트 힙 열풍을 보면서 나도 좀 일상적으로 책을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인스타 스토리에 이제 뭐 책의 한 구절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책 읽어야 되는데 이런 작은 죄책감도 느끼고요. 네, 저에게 독서란 경험의 장입니다. 뭔가 제가 굳이 뭔가를 직접 하지 않아도 책을 읽으면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 좀 몰입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 주인공한테 몰입해서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독서는 경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독서란 새로운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인 것 같아요. 좀 거창하게 쓴 것 같긴 한데 이 말이 소설에만 해당된다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설뿐 아니라 모든 책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소설은 그 안에 어떤 새로운 세계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통로가 되고 또 에세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삶을, 역사책은 과거의 이야기를, 과학책은 또 과학적인 세상을, 과학적 지식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저에게는 이 모든 게 새로운 세계이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 되어주는 게 바로 책이고 독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소소한 취미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 좋네요. 저에게 독서란 뭔가 어렵지만 꾸준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문장들을 글자 단위로 곱씹으면서 읽는 편이라서 책 읽는 속도가 진짜 정말 느리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 독서가 저에게는 정말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라서 제게는 독서하는 시간이 곧 여유의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각자가 조금씩은 다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독서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어른들이 그렇게 책 읽어라, 책 좀 읽어라 하셨던 거겠죠? 열심히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지나가 버렸네요. 이 텍스트입 열풍이 부디 오래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살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없든 마음의 여유가 없든 각자만의 이유들로 책을 펼치기 힘들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책은 우리 곁에서 늘 사라지지 않고 있을 테니까요. 때론 내 인생의 동반자로, 때론 스승으로, 때론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하는 단짝 친구로 책을 그렇게 가끔씩이라도 곁에 두고 살아간다면 분명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책을 읽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 순간 우리는 책과 악수하고 포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렇게 또다시 우리는 세계라는 풍파 속으로 걸어 들어가 꿋꿋하게 살아내고 버텨내고 말 겁니다. 저희 방송 또한 들어주시는 분들께 책처럼 그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알아두면 쏠쏠한 청춘들의 잡학사전, 쏠쏠한 정보로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저는 MC 원리, 문희, 살구, 새싹이었습니다. 안녕.